자, 지구과학 합시다. 지구과학은 숙제가 어디였죠? 193쪽 할게요. 193쪽. 다 불러드릴게요. 193쪽.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C 빙하,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도 2번이고요. 7번에 4번이고요. 8번에 1번, 9번에 5번, 10번에 기억 낮아지고 뇌는 두꺼워진다.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수은약층은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아서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온도 분포 쓰시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쓰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심해층하고 혼합층 사이에 물질 기원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숙제 여기까지였죠? 자, 질문해 보세요. 13번. 기껏 얘기했더니 13번. 또요? 없어? 13번 볼까요? 자, 우리 온도가 깊이에 따른 수온이 여기가 수온이고요. 여기가 깊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치? 각각 층, 온도 분포를 가지고 일정한 부분 뭐라 불러? 혼합층. 자, 내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수온약층. 수온약층. 여기는 뭐라 불러? 심해층이라 부른다 그랬죠. 혼합층은 왜? 원래 깊이 들어갈수록 햇빛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 테니까 온도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하잖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섞어준다고?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그럼 당연히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만큼 혼합작용이 활발할 테니까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수온약층 보시면 수온약층은 아래쪽이 온도가 낮아요.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낮은 게 부피가 작으니까 밀도가 큰 거라고. 얘는 밀도가 작은 거라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 거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그랬죠. 근데 큰 게 밑에 있고 작은 게 위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안정한 층이라고.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고. 대류가 일어나서 안정하니까. 여기서도 안 섞이니까 곧 위층과 아래층에 물질 기원이 일어나는 걸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문제풀이 끝났고요.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페이지 190쪽 염류와 염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쪽 염류와 염분. 자, 일단 염류라는 게 나옵니다. 염류. 여기 용어 정리들 해야 돼요. 염류. 염류의 정의는 뭐냐? 해수에 녹아 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다 뭐라 본다? 염류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녹아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뭐라 본다 그러면 염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분. 염류 중에는 자, 뭐가 제일 많냐? 이거 뭐가 제일 많은지 알아야 돼요. 일단 뭐가 제일 많다?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아요. 염화, 나트륨 우리말로 뭐라 불러? 소금이라 부르는 거잖아. NaCl 화학식 써줄게. 너 화학식 몰라서. 염화, 나트륨. 얘가 제일 많아요. 얘 무슨 맛? 짠맛. 짠맛.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얘 화학식 뭘까요? ClMg. 양이온부터 쓰는 거예요. MgCl.
앞에 게 염화나트륨이 NaCl을 쓴 이유는 Cl-하고 Na 플러스라서 1대1로 결합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Cl-하고 Mg 이 2 플러스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MG Mg CL2 Cl2라고 써야 맞겠죠? 얘는 무슨 맛이다? 쓴맛이에요. 씁쓸해요. 이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을 이 염화나트륨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우리말로 뭐라 본다고? 소금 소금이라 본다 그랬죠?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을 뭐라 본다? 간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간수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두부 맞아, 두부 만들 때 쓴 거 있지? 이거야 이거. 간수라고. 두부 만들 때 집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두부가 그걸 집어넣어야 두부가 엉겨 붙어요. 그래서 조금은 딱딱해진다고. 간수를 집어넣지 않은 두부는 뭐라 불러? 순두부. 순두부 상태에서 간수를 집어넣어 조금은 딱딱해진다고. 엉겨 붙으면서 그때 넣는 게 간수. 살짝 쓴맛이에요. 세 번째로 많은 게 황산 마그네슘인데 그러면 몰라도 돼요. 제일 많은 게 뭐다? 염화 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게 뭐? 염화 마그네슘이다라는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자, 염분이란 말이 나와요. 요것도 정의야. 염분이 소금에 있다는 얘기면 안 돼. 염분은 뭐냐? 여기 보세요. 바닷물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램 수. 이게 정의예요. 염분의 과학적 정의니까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겠죠. 1kg에 몇 g이 녹아있냐? 1kg 몇 g이면 1000g이죠. 1000에 얼마가 녹아있냐?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써요. 천분율 해서. 이건 뭐라 그랬죠? 퍼밀이라 읽어요. 뭐라 읽다고? 퍼밀이라고 읽어요. 퍼센트. 100분율일 때는 퍼센트가 단위잖아요. 이건 천분율. 그래서 퍼센트에다 공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거. 퍼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한다? 퍼밀. 또는 PSU라고 읽어요. 뭐라 읽는다? PSU. 이 PSU 정의는 몰라도 돼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이 PSU가 펌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PSU. 이게 뭐라의 단위라고? 염분의 단위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닷물 해수 500g에 염류 총량을 확인해 봤더니 20g이 녹아있대요. 그러면 염분이 얼마일까? 염분이 얼마일까? 1kg에 녹아있는 게 얼마냐를 따지는 거잖아. 500g 얼마냐? 그럼 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염분은 해수의 총질량 계산해. 킬로그램을 바꿔야 돼. 0.5분의 20 계산 40 PSU. 요즘 펌이라는 단위보단 PSU라는 단위 많이 쓰니까 저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이러한 염분의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러한 염분은 뭐에 따라서 지역 또는 장소에 따라서 염분값이 달라져요. 여기 보자. 자, 염분이 높으려면 하나씩 따지면 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염분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짜다, 덜 짜다. 많이 짜다라는 뜻이야. 바닷물이. 잘 봐. 쉬운 거야 이거. 강수량이 많은 동네일까 적은 동네일까? 당연히 적은 동네일 때 염분이 높을 거예요. 그죠? 증발량은 많은 동네일까 적은 동네일까? 많은 동네예요. 당연한 거잖아. 하천수 유입량, 곧 강물 유입량 적은 게 염분이 높겠죠. 맞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자, 여러분들 바닷물도 개 추워지면 얼어요. 근데 바닷물이 얼 때 소금은 안 얼어요. 소금기는 물만 어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어는 걸 결빙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결빙. 녹는 건 뭐라 부른다? 해빙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해빙. 결빙, 빙하가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해빙, 빙하가 녹아내렸다. 그런 뜻이라고. 그럼 결빙이 일어나야 염분이 높을까요? 해빙이 일어나야 염분이 높을까요?
결빙이 일어나겠죠. 이게 다예요. 결빙이 많이 일어날수록 염분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그래프예요. 몇 쪽에 나와 있어요? 190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프 하나 보이잖아요, 그치? 자, 가로축이 뭐예요? 그 그래프 하나 그리게. 가로축이 위도에 따른 염분. 가로축이 뭐냐고? 가로축이 뭐라고 써 있어? 위도라고 써 있잖아. 위도라고 써 있잖아요. 가로축이 위도. 가운데가 0이라 나올게요. 여기가 N 북이란 얘기죠. 북쪽 위도. 여기가 S 남쪽 위도. 그래놓고 뭐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Y축 값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고요. 여기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쪽에 나있는 게 뭐예요? 염분. 그런데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하고 염분 그래프가 거의 일치해요. 그쵸? 이렇게 나왔잖아요. 0도에서 작고 이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이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 0도에서 제일 크게 제일 작게 그 다음에 뭐에서 위도 한 30도 부근에서 여기 중인 북위 30 남위 30도 부근에서 제일 크게 나왔다고. 그런데 염분도 그래프가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거의 일치하죠. 이게 염분 그래프라고. 그래서 적도 지역은 염분이 낮은 거고 어디 중위도 지역이 염분이 되게 높다라는 거. 왜? 염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 있어? 증발량이 클수록 염분이 높다 그랬지? 강수량이 작을수록 염분이 높다 그랬잖아. 그럼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염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라고. 어디가 염분이 높다? 적도가 염분이 낮아. 중위도 지역이 염분이 높아요. 이유는 적도는 온도가 높으니까 적도 지방에는 온도 높잖아요. 온도 높으니까 증발량 많으니까 염분 높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적도는 증발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바람이 잘 안 불어서. 그런데 적도 지방은 비가 엄청나게 와.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아. 증발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 그래서 염분이 매우 낮은 거고. 위도 30도 지역은 여기가 고압대 지역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기압이 높아. 그러면 기압이 높은 건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거든. 하강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안 만들어져. 곧 강수량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위도 30도 부근이 뭐가 많아? 사막 동네가 많아. 사막이. 여러분들 세계에서 유명한 사막 뭐 있어요? 사하라 사막 있잖아. 유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갈 때 있는 그 사하라 사막이 위도 30도 사이에 걸쳐 있긴 해요. 아예 적도에 가깝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어디? 중위도 지역이 되게 높아. 강수량은 되게 작고 여기 바람이 세가지고 증발량은 또 많거든.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이 염분이 높다라는 거. 이 그래프 꼭 기억해. 되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자,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제일 짠 바다 들어본 적 있죠? 사해바. 옳지, 사해. 사해는 염분이 200psu 돼야 돼요. 전 세계 평균이 얼마냐면 35예요. 얼마라고요? 35가 평균이거든. 근데 사해는 200이야. 몇 배? 대략 6배 정도 더 짜다고. 아니 바닷물 입에 들어본 적 있지? 네. 느낌 어땠어? 짜요. 짜. 기분 나쁠 정도로 짜. 그게 35 정도야. 200이면 들어간 순간 진짜 미친 듯이 화가 날 것 같지? 그러니까 가끔 나오잖아요. 자료 화면에 소금물이 너무 짜니까 사람이 그냥 둥둥 떠다니잖아. 사람이 그 안에 사이에 누워가지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있잖아. 너무 잘 떠서 웃기지. 피부에도 안 좋을 것 같아, 그치? 너무 짜면 피부 온몸이 들어갔다 나면 되게 쭈글쭈글 배추가 되는데 쭈글쭈글 젖어질 거 그런 느낌.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자, 그 느낌. 우리나라 평균은 35보다 조금 낮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바다 평균보다 조금은 덜 짠 거야. 자, 우리나라 세계, 우리나라 주변 영분을 확인해 보게. 우리나라는 세 개의 바다가 있어요. 동해, 남해, 서해. 서해라 부르지 않고 황해라고 부르는 게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황해가 있어요. 그 세 개 바다 중에서 염분이 제일 높은 바다가 어디냐? 염분은 어디가 제일 높냐? 남해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동해고요. 서해가 제일 낮아요, 염분이. 이유 알려드릴게요. 남해는 쿠르시오의, 좀 이따 배워요. 쿠르시오 해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얘가 염분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쿠르시오 해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가 염분이 제일 높아요. 그럼 서해는 왜 염분이 제일 낮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은 어느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은 어느 바다로 흘러 들어가냐고요? 황해 바다로. 그러면 서해라고 썼냐? 황해로 들어가요. 황해. 왜? 우리나라 지형이 어때요? 이렇게 서쪽에서 완만하고 동쪽에서 이렇게 급해요. 동고서저의 지형을 갖는다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서해 쪽, 서쪽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더더구나 우리나라 황해 바다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강인 황허강이 글로 다 들어와요, 물이. 그래서 제일 덜 짜요. 이해됐겠죠? 자, 황해가 염분이 제일 낮은 이유는 뭐가 제일 많다? 하천수, 강물 유입량이 되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자, 또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염분은 어느 계절이 더 높을까요?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겨울철. 겨울철에 염분이 높아요. 왜요? 결빙. 우리나라 바다는 안 얼어요. 무슨 결빙이래. 방수량이 적고. 자, 맞아요 그거. 자, 일단 설명해드릴게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일단 증발량 차이는 별로 안 커요. 비슷해요. 여름이 온도가 높으니까 여름철에 증발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맞는데 그 얘기도 겨울철에 바람이 좀 더 세게 불어요. 증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온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바람의 세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은 뭐가 증발량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런데 비 오는 거 생각해봐. 겨울철하고 여름철 비 오는 양은 어디가 훨씬 더 많아? 여름철에 훨씬 더 많지. 그럼 강수량이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염분이 낮은 거고 겨울철에 염분이 높은 거라는 거. 이해돼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염분비 일정 법칙을 할 겁니다. 뭐 할 거라고? 염분비 일정 법칙. 자, 염분비 일정 법칙이 뭐냐면, 자, 지역에 따라 염분은 다르지만, 왜? 강수량, 증발량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염류들 간의 녹아있는 비율은 동일하다. 염분 자체는 다르지만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은 항상 어떤 바다든 다 똑같다. 왜 그럴까? 어느 바다든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아. 전 세계 바다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전 세계 바다는 끊임없이 뭐한다? 순환한다. 계속 섞이니까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은 항상 어느 바다든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걸 무슨 법칙이라 부른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 불러요.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페이지 몇 쪽? 191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그림은 어떤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여러 염류의 질량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염류 A, B는 각각 무엇인지 쓰라고 얘기 나왔네요. A가 제일 많잖아요. 염화나트륨. 그쵸? 그럼 A가 뭐다? 염화나트륨이에요. A, 염화나트륨. B가 두 번째로 많죠? B 뭐라고 그랬어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그랬어요. 이 해수의 염분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거기 친절하게 염류가 몇 g이라고 다 더해줬죠? 35g이죠? 전체 바닷물 몇 킬로였는데? 1kg이었는데 그럼 1kg에 35가 녹아있는 거니까 35 단위는 PSU. 그래서 염분은 35 PSU. 4번.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걸 뭐라 부른다? 염분이라고 하면 단위로는 PSU 또는 범위를 사용한다.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얼마? 35 PSU라고. 5번. 그 평균 왜? 그 평균 염분 기억이잖아. 기억은 염분이라니까. 평균 염분은 약 35 PSU이다. 5번 OX 문제. 빙하가 녹는 해빙 지역은 물이 많아지는 효과니까 염분이 낮다. 맞네요. 강물 유입량이 많은 바다는 염분이 낮겠죠. X.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의 바다는 염분이 낮다. 맞죠? 비가 많이 내리면 덜 짜질 테니까. 6번 우리나라 동해 황해 중 염분이 더 낮은 것은 어디? 황해. 그 까닭은 뭐가 많기 때문이다? 하천수 유입량, 강물 유입량.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페이지 192쪽에 있는 문제 4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92쪽에 있는 문제 4문제 풀어볼게요. (192쪽에) 있는 문제 4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 4번 모르겠어요. 1, 2, 3번 다 했어? 네. 혜리 몇 번에? 2번? 힌트 줄게. 참
염분비 일정 곱지. 염분은 다르지만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은 항상 전 세계 어느 바다도 똑같다. 그걸 못하는 건 수학을 못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1번 염분이 40pS인 해수 600g을 증발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염류의 양을 구하래요. 염분이 40이라는 얘기는 얼마에 바닷물 1000에 40이 녹아있다는 얘기죠. 이건 비례식수라는 얘기예요. 1000에 40이면 600일 때 얼마겠냐. 이거 계산하면 x 얼마 나와요? 24g 나오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4g이에요. 2번 염분이 30pS인 해수를 그릇에 담고 과열화했다. 물이 모두 증발한 그릇에 남은 염류의 질량이 60g이었다면 과열한 해수량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염분이 30이니까 1000에 얼마가 있다고? 30이 있대. 근데 바닷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구하래.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남았대? 염류의 총 질량이 60이 남았다. 그 얘기인 거죠? 맞아. 그럼 계산하면 x는 얼마 나와요? 2000g. 2000g이니까 몇 킬로그램? 2kg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답은 저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3번 2000g만 써도 괜찮아요. 상관없지. 2000g이나 2000g이나 2kg은 답은 똑같은 거니까. 3번 표는 가와 나 두 지역에 해수 1kg 속에 포함된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지역은 NaCl이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27. MgCl2가 염화 마그네슘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3.6. 그런데 나 지역은 얼마 있다는 거예요? 30 염화 나트륨이. 그런데 얘는 A만큼 있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염류들 간의 비율은 항상 동일하다. 그럼 이렇게 곱해진 거야. 그럼 얼마 커진 거냐 이거는? 몇 분의 몇? 9분의 10배만큼 커진 거죠. 여기도 얼마를 곱해야 9분의 10을 곱해야 요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A라는 숫자는 3.6에다 얼마? 9분의 10을 곱해주면 돼요. 4. 얼마예요? 4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4다. 다 계산 문제예요. A 값은 4. 마지막 4번 해볼까요? 4번은 35 PSU 얘 해수에서 염소가 차지하는 부분은 염소가 얼마를 차지했대요? 55%를 차지했대. 그런데 다른 바다에서 채취한 염분이 30 PS인 해수 1kg. 그럼 해수 1kg에 염류는 얼마 녹아있는 거예요? 30g이 녹아있는 거죠. 이 중에 55%가 염소란 뜻이야. 어느 바다든 염분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이 일정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30에다가 얼마? 0.55를 곱해주면 되겠죠.
30에다 0.5면 얼마예요? 1.5. 16.5가 16.5g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6.5g이 되는 겁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숙제는 193쪽, 194, 195, 196 아니지 195쪽 14번부터 196쪽 23번까지가 숙제고요. 197쪽 풀었나 안 풀었나? 2번까지 풀었어요. 2번까지 풀었어? 그러면 3번, 4번, 5번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와 해수의 염류 속에 포함된 주요 성분 원소로 나타낸 것이다. 페이지 197쪽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면 그럼 여러분 지각하고 바닷물하고 한번 자료나 보면 뭐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있는데 바닷물에 특별히 뭐가 많아요? 바닷물에 특별히 많은 게 황,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게 특별히 더 많죠? 자, 문제 가볼게요. 자료 하시는 문제입니다. 기억. 지각과 바닷물 속 염류의 구성 원소를 비교하면 염류의 기온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기억은 맞아요. 및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원소들이 침전되어 지각을 형성했다? 그러면 바닷물에 있던 거랑 지각에 있던 게 성분이 거의 비슷해야겠지. 말도 안 되죠. 틀렸고요. 염소와 황은 특별히 더 많잖아. 염소하고 황이 지각 대비. 그래서 해저 환산 분출물이 바닷물 속에 녹아들어가. 맞아요. 바다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생기는 가스들이 바닷물에 많이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황 성분하고 염소 성분이 바닷물에 많이 녹아있는 것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답이라서 몇 번? 3번. 4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증발량, 강수량, 강물 유입량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염분이 가장 높은 해역은 염분이 높으려면 일단 강물 유입량하고 강수량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증발량은 많아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야? A, B, C, D 중에서 A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5번 염분이 36psu인 해수 1kg에 염화 나트륨이 27g이 들어있다면 염분이 40psu인 해수 1kg으로 증발시켜 얻을 수 있는 염화 나트륨 이것도 비례식 쓰면 돼요. 36일 때 얼마 들었어요? 27이 들었어요. 그러면 40일 때 얼마가 들어있겠냐는 거예요. 비례식 쓰면 되잖아. 36대 27은 36대 27은 40대 X. X는 얼마냐 이거? 30이에요? 그러네요. 30이네요. 그래서 30g이 답이 되겠죠.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시간에 숙제합시다.